여러 채를 사더라도 12억 원의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말까지죠. 이때 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주택 총 5가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9월달에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특례 신청을 하라고 보도자료가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을 9월달 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가 이렇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 공제 금액을 지금 9억 원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 줍니다. 9억에서 12억 원을 적용하게 해주고, 만약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근데 1세대 1주택자면은 그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고령자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자 5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그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한테 비과세 혜택이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듯이 종합부동산세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냥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채 주택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양도세하고는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이 자에 해당하면은 아까 2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고령자 세액 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맥시멈으로 해서 가지고 9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현재 법에서 80%로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80%를 빼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혜택일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세대원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주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내가 이런 특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9월 말까지 특례 신청을 하면은 종부세를 안 내거나 아니면 내더라도 적게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주택을 갖고 있어야 이 특례 혜택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적용되고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주택입니다. 총 5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는 기존부터 있었던 거고 2가지가 올해 2025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어떤 주택이냐면 일시적 2주택입니다. 2번째는 상속주택입니다. 3번째 지방저가주택, 4번째 인구 감소 지역주택, 5번째 지방 미분양주택입니다. 내용으로만 들으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주택을 내가 한 채 갖고 있으면은 공제금액 12억 원 초과되는 부분만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주택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나는 1주택이 아니고 2주택 상태죠. 그럼 공제금액의 원칙 9억 원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까지 처분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하고 12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셔는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택은 합산 배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합산 배제가 되면 아예 얘가 주택수에 들어오지도 않고 공시가격이 합산되지도 않는데, 이런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을 하되 1주택자 과세 방식, 즉 1주택자 세제 혜택인 12억 원의 공제금액과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12억 원이 적용받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다 보니까 일반적인 9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종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혹시 최근에 주택을 신규 취득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종부세 대상이다, 근데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 계획이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 특례 신청을 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상속입니다.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망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몇 채가 됐죠? 6월 1일 현재 2채가 됐습니다. 종부세 내야겠죠? 주택이 2채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9억 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면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공제금액 12억 원을 적용받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누군가 돌아가셔가지고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때 주택을 꼭 한 채만 상속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2채, 3채, 4채 상속받아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다른 한 채가 지방의 의미는 뭐죠? 수도권 외입니다. 인천, 경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저가주택의 의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주택 한 채 외에 지방 저가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억 원의 공제금액과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지방 저가주택은 내가 한 채 외에 딱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개를 합했더니 공제금액이 9억이 초과된다, 내가 갖고 있는 한 채가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이지 않을까 확인해 보시고 저가주택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특례 신청을 하면은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고, 12억 원이 초과되면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되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외에 2가지 주택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인구감소지역주택입니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은 그게 바로 인구감소지역주택입니다. 내가 일반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택을 샀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지방에 있는 게 인구감소지역주택이겠죠. 지방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주택이 2채가 되겠네요. 원래 공제금액 얼마 적용받죠? 9억 원.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주택이기 때문에 12억 원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최근에 산 주택이 인구감소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은 이번에 9월 달에 특례 신청을 반드시 해라. 이때 주의할 거는 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외에 소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시군구 내에 있으면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존하고 다른 시군구에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특례주택이 지방 미분양 주택입니다. 이건 정책 목적으로 이제 과세 특례주택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미분양 주택을 빨리 해소시켜야겠죠. 아까 제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딱 한 채만 샀을 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은 여러 채를 사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하되 공제 금액을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받고 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미분양 주택임을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확인받아야 됩니다. 확인은 보통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이 주택은 미분양 주택입니다. 그 도장이 있을 때 이 혜택을 받는다. 제가 5개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일시적 2주택. 두 번째는요, 상속주택. 세 번째는 지방저가주택. 그리고 2025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거, 첫 번째가 인구감소지역주택, 두 번째가 지방 미분양주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여기에 해당됐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를 한다겠죠? 그러면 일반 주택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특례주택하고 소유자가 어떠할 때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별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은 남편이 갖고 있고 특례주택은 부인이 갖고 있다. 서로 납세 의무자가 다르죠. 이때는 1주택자 과세 방식 특례 신청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남편이 일반 주택을 갖고 있어요. 특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는데 남편이 지분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분이 높은 사람이 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남편이 60%이기 때문에 특례주택을 남편이 소유한 걸로 보겠죠. 이때는 적용 가능. 거꾸로 부인이 60%
50%를 갖고 있다? 그러면 누구 거죠? 부인 걸로 보죠? 그럼 일반 주택은 남편, 특례주택은 부인 거니까 이때는 특례 적용 불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주택은 남편, 이번에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을 5대5로 샀습니다. 지분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례 신청을 받으려면 누구 걸로 봐야죠? 남편. 이렇게 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공동으로 5대5로 갖고 있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우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남편과 부인이 일반 주택도 5대5, 특례주택도 5대5, 종전에 있는 주택도 공동명의고 5대5로 이번에 새롭게 취득한 주택도 5대5로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몰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주택 남편 또는 부인, 특례주택 남편 부인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역시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례 신청을 하시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어떤 특례 주택들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지방 미분양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하시고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과세 기준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기준금액 미달이면은 특례신청 할 필요조차 없겠죠. 근데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종부세를 합법적으로 손쉽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차감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9억 원을 적용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하나면은 12억 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은 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그 내야 될 세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려면은 세대 원 중 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부인이 하나의 주택을 5대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이 부인은, 이 남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당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대5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에서 일컫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아까 양도소득세는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종부세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 원 중 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는 몇 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2명.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지언정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죠? 만약 20억 원이다. 그러면 5대5로 갖고 있다가 하면은 20억 원을 지분율로 쪼개가지고 각각 10억씩을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들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데 왜 종부세에서는 우리 1세대 1주택자로 못 봐서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 기준금액 12억 원하고 세액공제를 못 받느냐? 이것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2021년도에 이런 특례를 신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입니다.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지분율에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을 나눠가지고 각각 9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아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게 맞았는데 특례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 특례에 따라서 종부세를 내도 돼. 이렇게 옵션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특례 내용이 뭐냐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12억 원의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럼 나는 옵션이 있겠네요. 개인별 과세 방식, 1주택자 과세 방식 둘 중에 너가 유리한 거 종부세 과세해.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인별 과세 방식은 남편과 부인이 5대5로 지분율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15억 원으로 쪼개지겠네요. 개인별 과세 방식이니까 공제 금액이 9억 원이 적용되고 초과되는 6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세액공제는 당연히 못 받겠죠. 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특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이 이 주택을 전부 갖고 있는 걸로 본대요. 그러면 30억 원을 갖고 세금을 계산하겠죠. 12억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공제 초과 금액은 18억 원이 적용되죠. 여기까지 봐서는 이 특례가 유리하진 않죠. 근데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나이가 많거나 소유한 기간이 오래됐거나 하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최대 80%를 공제받기 때문에 이 특례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주택을 한 채 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2021년도에 신설된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준점을 선정할 수 있는 게 개인별 과세 방식은 각각 공제금액이 얼마 적용되죠? 9억 원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최소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발생하죠? 개인별 과세 방식.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한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나이가 많다.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다. 그러면 1주택자 과세 방식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두 개를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 9월 달에 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래요? 이렇게 해야 나 한 사람을 주택이 갖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종부세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을 몰아야 되는데 누구를 몰아야 되죠? 법에서 규정돼 있어요. 지분율이 큰 사람, 지분율이 동일하다, 5대5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삼아야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 이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 왜? 그래야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한 자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9월 말까지죠. 이때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나는 개인별 과세 방식 원칙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특례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 손쉽게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까? 어디를 들어가 보라겠죠? 홈택스입니다. 홈택스에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 계산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홈택스 메인 메뉴거든요. 여기에서 물건 주소 치면은 공시가격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분율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라고 하고 지분을 5대5로 갖고 있다고 하고 남편을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납세 의무자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 밑에 간이세액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이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개인별 과세 방식. 본인과 배우자,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5대5로 갔었을 때 세금을 계산됩니다. 그러면 10억 원이죠? 공제금액 9억 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농어촌 특별세 20%까지 하면은 거의 20만 원씩 합계금액 한 4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근데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으면은 남편이 20억 원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세액공제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189만 원이에요. 당연히 이 산출세액만 보면은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불리하죠. 근데 뭐가 남아있죠? 세액공제. 이 남편이 고령자예요. 장기 보유했어요. 그래서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45만 원이 나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해요? 아니면 개인별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해요? 개인별 과세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 크거나 보유기간이 더 많거나 나이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이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해보고 특례가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특례 신청을 받기 위해서 9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신청서거든요. 이거는 이제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 굉장히 고가다. 특히 강남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20억, 30억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공동으로 갖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특례가 유리한지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체크해 보시고 특례가 유리하다면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종부세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부부끼리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다른 부모님 아니면 자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해당되는 분들은 특례 신청 꼭 하셔가지고 종부세 확실히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